여러분 목소리가 달라져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인드 스케치로 여러분을 찾아온 박주은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마인드 스케치는 우리의 일상에서 행복한 마인드를 찾아가며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마인드 스케치를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펼쳐질 마인드 스케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인드 스케치는 일부러 게스트와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2부 순서로는 마음의 감동과 울림이 되는 뷰티풀 마인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 게스트 전성경님과 강사 안현정님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게스트 전성경 씨는 앞으로 새롭게 시작된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마인드교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성경입니다. 2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맘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인드 스케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앞으로 전성경 씨와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강사 안현정님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안현정입니다. 저도 3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새해에 새로 시작하는 마인드 스케치의 첫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새로운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마인드 스케치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일들 먼저 사사건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연, 사례, 사고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는 사사건건.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 남편하고 드라이브할 때였는데요. 요즘 날씨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와 집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바람 좀 쐬러 남편과 딸과 드라이브를 갔는데 뒤에서 저희 차를 박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가벼운 사고라서 보험 처리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대편 차량 창문 안쪽으로 맥주 캔들이 보이더라고요. 상대 운전자가 하는 행동도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이었더라고요. 와,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음주운전은 나에게만 피해가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정말 무서운 행위입니다. 얼마 전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벤츠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벤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정도였다고 해요. 정말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네, 그래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지만 이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아나운서 박지훈 씨 가족이 탄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2.5톤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역시 화물차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박지윤 씨 가족은 크게 다친 곳은 없었는데요. 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타인의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벌을 더 강화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데요. 네, 언제든지 나와 내 가족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더 불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건데요.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마인드를 부탁해로 풀어봅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앞서 얘기하신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술 좀 마시고 운전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운전 베테랑이야. 이 정도 거리는 괜찮을 거야. 먼 곳을 가는 것도 아닌데. 늘 가던 길이라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익숙한 길이야.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생각이 결국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게 하고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라는 이미 증명된 사실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 나를 믿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신을 믿어서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왜 자기를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자신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자기를 믿는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기억하려 하고 못하거나 실수한 것은 빨리 잊고 싶어 합니다. 잘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구구단을 빨리 외웠어. 나는 얼굴은 조금 별로지만 키는 커.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어. 내 생각에는 나는 성격이 좋은 편 같아. 이렇게 아주 작은 것으로도 본인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생각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네, 정말 공감됩니다. 저도 지금 출산 후 살이 많이 쪄 있는데요. 결혼 전엔 나도 날씬했고 스튜어디스로 일도 했었어 라는 그 생각이 난 지금은 이렇지만 원래 날씬해 라는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고 현재 살이 찐 모습이 사실인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은 자신을 과신하게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한잔하고 운전했는데 괜찮았어 하는 자기의 경험, 나 오늘은 많이 마시지 않아서 별로 취하지 않았어 하는 자기의 느낌, 그래 뭐 별일 있겠어? 뭐 괜찮을 거야 하는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를 믿는 마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과신하여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생기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크게 듣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네, 맞아요. 어떨 때는 저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뭘 알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네,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 듣지 않게 되는 거죠. 혹시 하인리히의 법칙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이미 그 전에 징후가 있었다는 그런 법칙 맞죠? 네, 맞습니다. 1920년대 미국 하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해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1대 29대 300으로 명명한 하인리히의 법칙인데요. 산업재해 중 큰 재해가 한 건 발생하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있었고 운 좋게 피해간 300번의 사건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나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의 사전 징후가 있었다는 뜻인데요. 이런 징후를 무시하고 방치할 때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나 재난의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그 삼풍백화점 사건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삼풍백화점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분명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1995년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살펴보면 내부 구조 및 용도 불법 변경과 부실 시공, 안전 외면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셀 수 없는 균열이 발생했고 사고 한 달 전부터는 침하 진행으로 붕괴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고 당일 오전부터는 심각한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오후에는 전문가의 점검 결과 영업 중지 및 고객 대피 권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했고 결국 붕괴 시작 20초 만에 5층에서 지하 4층까지 완전히 붕괴되어 1,445명의 사상을 냈습니다.
당장 고객들을 대피시켜서 얻을 손해와 당장의 매출 이익만을 생각한 결과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와, 진짜 괜찮을 거야 하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네요. 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자기를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반면에 성공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주식의 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강연을 할 때마다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견이 맞았더라도 항상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주식의 신이라 불리는 분인데도 자만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심하고 점검해서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었군요. 그렇죠. 주식으로 망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한번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자 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한 마음에 다시 투자를 해서 돈을 잃게 되면 아니야, 이번엔 실수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언제든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또 투자를 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이 없어지면 이번에 돈을 벌면 다 갚을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고 결국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투자 습관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고 늘 확인하고 의심하면서 사는 것이죠. 네, 확인하고 의심한다고 하니까 저희 이모가 생각이 나는데요.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 하셨는데 바로 돈을 보내거나 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은행에서 일하는 지인하고 그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인 걸 알고 다행히 피해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자기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늘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누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나는 절대 안 속을 것 같은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만 당할 거야. 나처럼 IT를 잘 알고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은 절대 안 속지. 에휴, 조심 좀 하지. 나라면 금방 사기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종종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카톡피싱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똑똑하다고 해도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마음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나를 믿는 마음이 커지면 이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큰 사고를 당하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처럼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실패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제가 아는 언니의 막내딸이 4살 때 실수로 큰 사고를 날 뻔한 적이 있대요. 카시트를 뗐다가 귀찮아서 다시 달지 않고 아이를 뒷좌석에 그냥 벨트만 채워서 운행을 했다고 해요. 아주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가 갑자기 앞에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가 급정거를 하게 되고 아이가 튕겨져 나오면서 앞 의자에 부딪히게 되고 코피가 나고 또 이마가 많이 부어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더 많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카시트를 붙이지 않는데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이전에도 한두 번 그냥 안전벨트만 했는데 괜찮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고가 났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운전한 지 3년 차에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사고가 나기 전에 분명히 사고가 날 뻔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초보 운전일 때는 모든 교통신호를 정확히 지키고 굉장히 긴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운전이 익숙해지고 무사고 3년 차여서 운전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운전 3, 4년쯤이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에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벼운 마음이 가장 무섭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네, 운전 3, 4년 하면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운전한 지 1년도 안 돼서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위를 더 많이 살피고 천천히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운전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질 텐데 내가 운전을 좀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지 생각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주은 씨도 자신을 믿었을 때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 과학 시간에 소금과 설탕을 비교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다들 있으셨죠? 네. 그랬나요? 아, 네, 있었습니다. 그때 점심시간 전이라서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다들 그 중학생 때 점심시간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다들 막 식당으로 막 뛰어가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그때 촉감과 색 그리고 모양을 관찰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소금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움큼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서 막 눈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안에 불이 있는 것처럼 엄청 뜨겁고 그래서 당장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거든요. 그래서 정수기에 막 가가지고 입을 대고 헹궜는데 혓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먹은 게 소금이 아니라 염화 나트륨이었던 거예요. 바로 삼켰으면 식도가 다 녹았을 정도로 큰 사고가 날 뻔했었습니다.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은 괜찮은데 그땐 한 달 이상을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미각도 없어졌거든요. 그때는 내가 너무 심한 장난을 쳤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과학 선생님이 항상 주의를 주셨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안 들었던 거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거 좀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 내 생각을 믿는 마음 때문에 큰 사고를 친 겁니다. 네, 정말 위험하셨네요.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와 사고는 전부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큰 사건과 사고를 만드는 거죠. 자기를 믿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자신의 마음을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음주운전 사고로 자신을 믿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안현정 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